여러분 혹시 요즘 목이 자주 마르시나요? 아니면 소변을 자주 보러 가시나요? 그래서 당뇨병 검사를 받으셨는데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35년간 내분비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환자분들을 많이 봤어요. 당뇨 증상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당뇨 합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분들이죠.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신 당뇨 증상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목마름, 소변 자주 보기, 체중 감소, 이런 증상들은 이미 당뇨가 상당히 진행됐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당뇨가 시작되거나 악화될 때 나타나는 의외의 신호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이미 보내고 있는데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고 계신 신호들 말이죠. 오늘 제가 그 신호 7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신호는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이게 당뇨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 100명 중 3명도 안 되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제 환자분 중에 박영숙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67세 여성분이셨는데요. 이분이 처음 저희 병원에 오신 건 발이 너무 아파서였어요. 발바닥에 상처가 생겼는데 3주가 지나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을 재봤더니 공복 혈당이 무려 280이 나왔어요. 정상이 100 미만인데 거의 3배 가까이 높았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당뇨 증상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물어봤죠. 요즘 컨디션이 어떠시냐고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최근 6개월 동안 시력이 떨어져서 안경을 새로 맞췄대요. 그리고 피부가 자꾸 가렵다고 하셨어요. 특히 발목 부분이요. 또 밤에 소변을 보러 2번씩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나이 들면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박영숙 씨가 경험하신 이 증상들, 시력 저하, 피부 가려움, 야간요, 이것들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당뇨의 의외의 신호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거죠. 대한당뇨병학회에서 2022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16.7%인데 이 중에서 본인이 당뇨가 있다는 걸 아는 분은 65.8%에 불과하다고 해요. 나머지 3분의 1은 자기가 당뇨인지 모르고 지내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전형적인 당뇨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몸이 보내는 다른 신호들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당뇨는 진단받는 시점보다 평균 5년에서 7년 전에 이미 시작된다는 거예요. 국제의학 저널들의 연구를 보면 당뇨병 진단 시점에 이미 환자의 50% 이상이 초기 합병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 몸이 이미 5년 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호를 몰라서 못 알아챈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당뇨가 시작되거나 악화될 때 나타나는 의외의 신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신호 중에 3개 이상 해당되시면 꼭 병원에 가서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외의 신호는 목이나 겨드랑이에 생기는 검은 반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 뒤쪽이나 옆쪽을 만져보면 피부가 좀 거칠고 까칠한 느낌이 드시나요? 그리고 색깔도 주변보다 좀 더 검게 변한 것 같으세요? 이걸 의학 용어로 흑색 극세포증, 영어로는 아칸토시스 니그리칸스라고 부릅니다. 발음하기 어렵죠? 그냥 검은 반점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 증상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몸속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는 명확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고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문을 여는 열쇠 같은 거예요. 혈액 속의 당을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열쇠죠.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 열쇠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이 더 많은 열쇠를 만들어내요.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인슐린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피부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자라고 멜라닌 색소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나 겨드랑이처럼 피부가 접히는 부분이 검게 변하고 두꺼워지는 거죠.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정보에서도 흑색가시세포증은 몸에 접히는 부위에 색소 침착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때가 탔다고 생각하시고 때밀이를 열심히 하세요. 사실은 피부 문제가 아니라 대사 문제인데 말이죠.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부위가 있어요. 목 뒤, 목 옆, 겨드랑이, 사타구니, 그리고 손가락 관절 부분입니다. 이런 곳에 피부가 검게 변하고 두꺼워지고 거칠어지면 이건 꼭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더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야겠어요. 이 증상은 사실 당뇨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혈당이 정상이어도 이런 피부 변화가 있다면 당뇨 전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때 관리를 시작하면 당뇨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의외의 신호는 잇몸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양치질 할 때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시나요? 아니면 치아가 예전보다 길어 보이고 흔들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것도 그냥 치주염이나 풍치라고 생각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당뇨와 잇몸 질환은 서로 악순환을 만들어요. 당뇨가 있으면 잇몸 질환이 생기기 쉽고 잇몸 질환이 있으면 당뇨가 악화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입안의 세균들이 더 쉽게 증식하고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 염증이 생기면 몸에서 염증 물질들이 나오는데 이 물질들이 또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요. 그래서 혈당이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한당뇨병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이 형당뇨병 환자는 당뇨병이 아닌 사람보다 치주염이 생길 확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장기간 추적 관찰에서 점진적인 치조골 소실이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잇몸 치료를 제대로 받으면 혈당 조절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국제 당뇨병 연구 저널들의 메타 분석을 보면 치주 치료를 받은 당뇨 환자들의 당화혈색소가 평균 0.3에서 0.5% 감소했다고 해요. 0.4%가 별것 아닌 것 같으세요? 이건 당뇨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잇몸 치료를 잘 받는 것만으로도 당뇨약을 하나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환자분 중에 이순자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처음에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당화혈색소가 7.8이었어요. 당뇨약을 2가지 드시고 계셨는데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입안을 봤더니 잇몸이 많이 붓고 피가 나는 상태였어요.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하고 잇몸 치료를 받으라고 했죠. 3개월 후에 다시 혈액 검사를 했더니 당화혈색소가 7.2로 떨어졌어요. 약은 그대로인데 잇몸 치료만으로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양치질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입냄새가 심하거나 치아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면 꼭 치과와 내과를 함께 방문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의외의 신호는 청력 저하입니다. 여러분, 요즘 TV 볼륨을 예전보다 높여서 보시나요? 아니면 가족들이 대화할 때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당연히 나이 들면 귀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청력 저하가 더 빨리, 더 심하게 온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국제의학 저널들에 발표된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당뇨 환자는 비당뇨인보다 청력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요. 왜 당뇨가 청력에 영향을 줄까요? 우리 귀 속에는 달팽이관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여기에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혈관들이 소리를 감지하는 세포들의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줘요. 그런데 혈당이 높으면 이 작은 혈관들이 손상돼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청각세포들이 죽어가는 거죠. 또 높은 혈당 자체가 청각신경을 직접 손상시키기도 해요. 더 중요한 건요, 청력 저하가 당뇨 합병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귀의 작은 혈관들이 먼저 망가지고 나중에는 눈, 콩팥, 심장의 혈관들도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한국 연구에서 당뇨 환자 중에서 청력이 저하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향후 당뇨 합병증 발생 위험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안 좋아지는 게 눈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신호인 거죠.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60대 이상이시고 당뇨가 있으시면 1년에 한 번은 청력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혈당 조절을 더 철저히 하셔야 하고 다른 합병증도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이미 청력이 많이 떨어지셨다면 보청기 착용을 너무 늦추지 마세요.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청력이 떨어진 채로 오래 지내면 인지 기능도 같이 떨어진다고 해요. 특히 당뇨가 있으면 이런 위험이 더 크고요. 네 번째 의외의 신호는 발의 감각 이상입니다. 여러분 발가락이나 발바닥이 저리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양말 신은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시나요? 혹은 발이 차가운데 만져보면 따뜻한가요? 이런 증상들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초기 신호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발의 감각이 떨어지면 작은 상처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고 그게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제 환자분 중에 김철수 씨라는 64세 남성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신발에 작은 못이 들어간 걸 모르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셨대요. 저녁에 양말을 벗어보니까 피가 나 있더래요. 그런데 전혀 아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원에 와서 검사해보니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다행히 발 상처는 빨리 치료를 받아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만약 늦게 발견했으면 감염이 되고 괴사까지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왜 생길까요? 높은 혈당이 신경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고 또 신경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들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 곳이 발이에요. 왜냐하면 신경이 제일 길게 뻗어 있는 곳이 발이거든요. 긴 신경일수록 손상받기 쉬운 거죠.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정보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거의 약 50%는 신경전도 검사상 말초신경 손상이 발견되고 약 15%는 증상과 징후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기가 신경병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절반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초기에는 증상이 애매하기 때문이에요. 발이 좀 저린 것 같은데 참을 만하고 화끈거리는 것 같은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넘어가고 감각이 좀 둔한 것 같은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신경병증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한번 손상된 신경은 원래대로 회복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국내 대형 병원들의 연구를 보면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는 환자들 중에서 혈당을 철저히 조절한 그룹은 신경병증이 더 악화되지 않았지만
혈당 조절이 안 된 그룹은 신경병증이 계속 악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에 이상 증상이 있다면 이건 혈당 조절을 더 철저히 하라는 몸의 신호인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당뇨가 있으시면 매일 밤 자기 전에 발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상처는 없는지, 물집은 없는지, 발톱이 파고들지는 않았는지요. 그리고 발이 저리거나 화끈거리거나 시리거나 하는 증상이 있으면 꼭 의사에게 말씀하세요. 5번째 의외의 신호는 시력의 미묘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밤에 운전할 때 불빛이 번져 보이시나요? 혹은 멀리 있는 것을 볼 때와 가까운 것을 볼 때 초점 맞추는 게 어려우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노안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당뇨가 있으면 시력 변화가 더 빠르고 더 복잡하게 나타나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당뇨 초기에 나타나는 시력 변화는 당뇨 망막병증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혈당 수치의 변동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눈에 수정체라는 렌즈가 있어요. 이 렌즈는 물 성분이 많은데 혈당이 높아지면 이 수정체에 단기 들어가면서 수정체가 부풀어요. 그러면 눈의 초점이 변하면서 시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시력도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아침에는 잘 보이다가 오후가 되면 안 보이고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경을 맞추러 가세요. 그런데 안경을 맞추고 한 달만 지나면 또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당이 계속 변하니까 수정체 모양도 계속 변하거든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정미경 씨라는 68세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6개월 동안 안경을 3번이나 바꿨다고 하시더라고요. 안과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서 혈당 검사를 권유하셨고 그래서 저한테 오셨는데 공복 혈당이 170이 나왔어요. 혈당을 잘 조절하고 3개월 후에 다시 시력 검사를 했더니 시력이 안정됐어요. 그때 맞춘 안경을 지금까지 쓰고 계세요. 국제 안과학 저널들의 연구를 보면 새로 당뇨 진단받은 환자들 상당수가 진단 전 1년 이내에 시력 변화를 경험했지만 그것이 당뇨 때문일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특히 60대 이상이시고 최근에 시력이 자주 변하거나 안경을 맞춰도 금방 안 맞게 되거나 밝기에 따라 시력이 달라지는 느낌이 들면 꼭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은 꼭 안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당뇨 망막병증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거든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조기에 발견하면 레이저 치료나 주사 치료로 시력을 지킬 수 있어요. 6번째 의외의 신호는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베인 상처나 긁힌 상처가 예전보다 천천히 낫나요? 작은 상처인데도 2주, 3주가 지나도 안 낫나요? 아니면 상처 부위가 자꾸 곪거나 진물이 나나요? 이것도 중요한 당뇨의 신호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상처가 잘 안 낫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첫째, 높은 혈당이 백혈구의 기능을 떨어뜨려요. 백혈구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데 이게 제대로 일을 못하면 세균 감염이 쉽게 일어나죠. 둘째, 높은 혈당이 혈액순환을 나쁘게 만들어요. 상처가 나으려면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피가 상처 부위로 많이 가야 하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면 상처 치유가 느려지는 거예요. 셋째, 높은 혈당이 콜라겐 생성을 방해해요. 콜라겐은 피부를 만드는 재료인데 이게 잘 안 만들어지면 새살이 돋아나기 어렵죠. 국내외 창상 치료 관련 연구들을 보면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 환자는 정상인보다 상처 치유 시간이 2배 이상 길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작은 상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발에 생긴 작은 상처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발은 혈액순환이 가장 안 좋은 곳이고 또 계속 압력을 받으니까 상처가 더 잘 안 낫거든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발톱을 깎다가 살짝 베었는데 그걸 방치했다가 결국 발가락 한 개를 절단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상처였는데 감염이 되고 괴사가 시작되면서 큰 수술까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당뇨가 있으시면 작은 상처도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상처가 생기면 바로 소독하시고 3일 이상 낫지 않으면 병원에 가보세요. 특히 상처 부위가 빨갛게 붓거나 진물이 나거나 열이 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요즘 상처가 잘 안 낫는다면 이건 혈당이 높거나 당뇨가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60대 이상이시고 작은 상처가 2주 이상 낫지 않는다면 꼭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의외의 신호입니다. 이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100명 중 3명도 모르는 신호라고요. 바로 성기능 장애입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발기부전, 여성분들의 경우 성욕 감소나 질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당뇨의 초기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 발기부전과 당뇨의 관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발기가 되려면 혈액이 음경으로 충분히 흘러가야 해요. 그런데 당뇨가 있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혈액 순환이 안 되죠. 또 당뇨가 신경을 손상시키면 성적 자극을 느끼는 능력도 떨어져요. 국제남성건강연구에 따르면 당뇨 남성의 약 50%에서 어떤 정도의 발기부전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발기부전이 당뇨보다 평균 3년에서 5년 먼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발기부전이 당뇨의 초기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기로 가는 혈관은 아주 가는 혈관이에요. 그래서 큰 혈관이 막히기 전에 작은 혈관이 먼저 막히는 거죠. 국제심혈관 연구 저널들의 연구를 보면 발기부전이 있는 남성은 향후 수년 내에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기부전은 단순히 성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건강의 문제이고 당뇨나 심장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당뇨가 있으면 질건조증이 심해지고 성교통이 생기고 성욕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것도 혈액순환 문제와 신경손상 그리고 호르몬 변화 때문이에요. 국내 산부인과 관련 연구를 보면 당뇨가 있는 폐경기 여성은 당뇨가 없는 여성보다 성기능 장애를 경험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증상이 있어도 대부분 병원에서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60대, 70대 어르신들은 이런 얘기를 꺼내기 부끄러워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건강 신호예요. 만약 최근에 성기능의 변화가 있다면 이건 혈관과 신경이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때 혈당 검사를 받고 만약 당뇨가 있다면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성기능도 많이 회복될 수 있어요. 실제로 혈당을 잘 조절하고 당뇨약을 복용하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한 환자분들 중에 성기능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의외의 신호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목이나 겨드랑이에 검은 반점이 생기거나 피부가 거칠어졌나요? 둘째, 양치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거나 치아가 흔들리나요? 셋째, TV 볼륨을 예전보다 높여야 하거나 대화할 때 다시 묻는 경우가 많나요? 넷째, 발가락이나 발바닥이 저리거나 화끈거리거나 감각이 둔한가요? 다섯째, 시력이 자주 변하거나 안경을 맞춰도 금방 안 맞게 되나요? 여섯째, 작은 상처가 2주 이상 낫지 않나요? 일곱째, 성기능의 변화가 있나요?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다음 주 안에 병원에 가서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겠어요. 혈당 검사를 받을 때 단순히 공복혈당만 재면 안 돼요. 공복혈당이 정상이어도 식후혈당이 높을 수 있거든요. 대한당뇨병학회의 진료지침을 보면요. 당뇨 진단 기준이 이렇습니다. 공복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이상이거나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당뇨 전 단계라는 게 있어요. 공복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이거나 식후 2시간 혈당이 140에서 199 사이이거나 당화혈색소가 5.7에서 6.4 사이면 당뇨 전 단계예요. 이 당뇨 전 단계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때 관리를 잘하면 당뇨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진행한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연구를 보면요. 당뇨 전 단계인 사람들이 체중을 외서 7%만 줄이고 일주일에 150분 정도 운동을 하면 당뇨 발생 위험이 58%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60세 이상에서는 그 효과가 더 커서 71%나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당뇨는 아니어도 전 단계라면 생활 습관만 바꿔도 당뇨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혈당 검사부터 받으세요. 60세 이상이시고 오늘 말씀드린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이번 주 안에 병원 예약하세요. 어디든 좋아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3가지를 실천하셔야 해요. 첫째, 식사 조절입니다. 흰쌀밥, 흰빵, 면류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세요. 대신 현미, 귀리, 통밀, 채소를 많이 드세요. 특히 식사할 때 채소를 먼저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둘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 이상 걸으세요. 빠르게 걸으면 더 좋아요. 숨이 약간 찰 정도로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걸으면 식후 혈당을 낮추는데 특히 효과적이에요. 국내 대형 병원 연구팀들의 연구를 보면 식후에 15분에서 30분 정도만 걸어도 혈당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셋째, 체중 관리입니다. 지금 체중에서 5%만 빼세요. 70kg이시면 3.5kg만 빼면 돼요. 이것만으로도 인슐린 감수성이 크게 좋아져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들을 계속 체크하세요. 목과 겨드랑이 피부 상태, 한 달에 한 번 확인하세요. 검게 변하거나 두꺼워지면 의사에게 말씀하세요. 잇몸 건강, 3개월에 한 번 치과 검진 받으세요. 양치질은 하루 3번, 3분씩 부드러운 칫솔로 하세요. 1년에 한 번 청력 검사 받으세요. TV 볼륨이 자꾸 올라간다면 바로 검사 받으세요. 매일 밤 발을 살펴보세요. 상처, 물집, 색깔 변화 없는지 확인하세요. 발톱은 일자로 자르시고 꽉 끼는 신발 신지 마세요. 1년에 한 번 안과 정밀 검사 받으세요. 당뇨망막병증은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해요. 상처 관리, 작은 상처도 바로 소독하세요. 3일 이상 낫지 않으면 병원 가세요. 성기능 변화, 변화가 있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중요한 건강 신호예요. 그리고 혈당 수첩을 만드세요. 공복혈당, 식후혈당, 당화혈색소를 기록하세요. 3개월마다 병원에서 검사받고 기록하세요.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동기부여가 돼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건요. 당뇨는 증상이 없을 때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당뇨 증상인 목마름, 소변 자주 보기, 체중 감소 이런 게 나타났을 때는 이미 당뇨가 상당히 진행된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의외의 신호들은
당뇨 초기나 전 단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목에 검은 반점, 잇몸 출혈, 청력 저하, 발 저림, 시력 변화, 상처 치유 지연, 성기능 변화, 이런 것들이 모두 여러분 몸이 보내는 SOS 신호예요. 제 환자분들 중에 이런 신호를 일찍 알아채서 당뇨를 예방하신 분들이 많아요. 체중 5kg 감량하고 매일 30분씩 걷고 식사 조절하면서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돌아오신 분들이요. 반대로 신호를 놓쳐서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발가락을 절단하신 분, 실명하신 분, 투석 받으시는 분들을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진작 알았더라면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아셨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다른 분들보다 훨씬 앞서가신 거예요. 이제 행동만 하시면 돼요. 이번 주 안에 병원 예약하세요. 혈당 검사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를 메모해 두시고 계속 체크하세요. 당뇨는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잘 관리하면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제 환자분들 중에 당뇨가 있지만 80대, 90대까지 정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결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60대 이상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분들께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일찍 발견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게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분들이 꼭 먹어야 하는 식품 10가지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식품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